여러분, 오늘 아침 드신 메뉴 떠오르시나요?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국물 몇 숟가락, 그리고 잠 좀 깨보겠다고 마신 공복 커피 한 잔. 이 조합이 바로 여러분의 아침이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오늘은 내 얘기 좀 들어줘. 왜냐하면 방금 말한 그 너무나 평범한 아침 한 끼가 누군가의 콩팥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슬금슬금 아무도 모르게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조용한 암살자 같은 루틴이죠. 이게 과장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64세 이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특별히 무리한 적도 없고 운동도 하고 혈압약도 잘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리고 커피 한 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내려진 한마디. 콩팥 기능 급격 저하 투석 직전입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못 살아온 게 없어요. 그냥 평생 해오던 대로 아침 먹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우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위험한 걸 항상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죠. 과식한 날, 술 마신 날, 기름진 걸 먹은 날. 그런데 콩팥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건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반복해온 바로 그 평범한 아침 습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능이 반 이상 사라져도 열의 9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몸은 멀쩡한데 내부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결과지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하고 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나는 증상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하지만 그 괜찮음 뒤에서 콩팥이 매일 아침마다 나트륨 폭탄, 탈수, 혈류 감소, 카페인 스트레스 이런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인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도록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콩팥이 나중에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분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왜 콩팥은 반쯤 망가져도 아무 소리도 안 내는지, 왜 멀쩡할 때 이미 늦어 있을 수 있는지 조용한 장기인 콩팥의 특성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콩팥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장기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심장이 조금만 이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위가 아프면 금방 티가 나죠.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그저 묵묵히 말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거의 끝에 다다라서야 이제 정말 힘들다 하고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네프론 때문입니다. 콩팥에는 수백만 개의 네프론이 작은 공장처럼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들이 절반 가까이 망가져도 나머지가 미친 듯이 일을 더하면서 빈자리를 메꿉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는 그렇게 과부하로 일하던 네프론도 결국 지쳐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검진을 하러 온 분들이 의사소견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선생님, 몸이 너무 멀쩡했어요. 식욕도 좋고 운동도 하고 피곤한 것도 없었는데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국내 중장년층의 만성 콩팥병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 방심하고 그 사이에 콩팥은 조용히 벼랑 끝으로 밀려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조금 나쁘게 나와도 뭐 조금 안 좋네.
다른 건 괜찮으니까 지나가겠지. 이렇게 가볍게 넘겼던 적요. 그런데 콩팥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나쁜 것이 많이 나쁜 것으로 빠르게 바뀝니다. 특히 아침에 반복되는 습관들이 그 속도를 배로 빠르게 만듭니다. 한 50대 남성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평생 먹어온 대로 먹었을 뿐인데 언제 콩팥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사실 이 질문은 수없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건강에 무심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콩팥이 조용히 망가진 뒤에야 티가 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위험 신호를 알아챌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콩팥 질환의 교묘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루틴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짐승처럼 한번 크게 잘못한 하루가 아니라 5년, 10년, 20년 평범한 아침들이 쌓여 만든 결과가 콩팥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국물 두어 번 떠먹고 커피를 공복에 마시고 물 한 잔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패턴이 네프론에게는 매일매일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축적되는 손상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정말 단순한 습관 몇 개 바꾸는 것만으로 무너진 콩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건 저도 처음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료 계획까지 잡혀 있던 분이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던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치료 계획이 논의될 정도로 수치가 나빠졌던 분, 바로 62세 김상호 씨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이미 잃을 걸 잃은 사람 같았죠. 선생님, 저는 약도 무섭고 시술도 겁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김상호 씨의 답은 이랬습니다. 아침은 늘 바쁘니 대충 먹거나 넘기고 점심때까지 버티기 위해 공복에 커피 2잔을 마시고 국물을 좋아해서 라면이나 찌개는 거의 절반 이상을 먹고 물 대신 아이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콩팥이 가장 버티기 힘든 조합들이었죠. 저는 그날 처방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약 한 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4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물을 반드시 먼저 마실 것. 둘째, 공복 커피 금지. 셋째,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보고 멈출 것. 넷째,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지 말 것. 이 4가지였습니다. 김상호 씨는 이걸로 정말 나아질까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좋은 습관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4가지만 지켜보시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달 후 재검을 하러 오신 김상호 씨는 얼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피곤함이 많이 줄었어요. 다리가 묵직한 것도 없어졌고요. 수치를 보니 실제로 콩팥 기능이 이전보다 개선돼 있었습니다. 네프론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네프론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전체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사람들은 치료라 하면 무조건 약이나 시술을 떠올리지만 콩팥은 무엇보다 습관의 장기입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천천히라도 회복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조용히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콩팥이 망가졌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상호 씨 사례에서 보듯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는 콩팥은 충분히 회복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습관은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농축된 혈액, 부족한 수분, 혈압 변동 등 몸 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순간이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 그리고 긴 시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김상호 씨는 이후에도 아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물로 하루를 시작했고 공복 커피를 끊었으며 국물 없는 저염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넉 달, 반년. 수치는 꾸준히 안정돼 갔고 투석 얘기까지 나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단 몇 가지 습관으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김상호 씨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왜 그의 습관이 콩팥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줬는지, 왜 아침에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치명적이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는 왜 공복 커피를 끊자마자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는지 그 숨은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상호 씨가 가장 먼저 끊었던 건 바로 공복 커피였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단순히 카페인 음료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농축된 혈액이 흐르는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콩팥 주변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그 결과 혈류량이 뚝 떨어지고 네프론은 적은 피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이걸 아침 첫 커피의 함정이라고 저는 설명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 잔의 커피가 준 충격이 무려 몇 시간씩 이어집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네프론은 하루하루 조금씩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쌓여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55세 박민재 씨의 사연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3분 안에 커피를 들이켜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오전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잠이 덜 깼나 보다 하고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낮게 나오자 박민재 씨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식사를 못해도 커피는 반드시 마셨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하루의 시작이 네프론에게는 고통스러운 압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공복 커피가 왜 위험하냐고요?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첫째, 혈류 급감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오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피가 줄면 필터 역할을 하는 네프론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둘째, 혈압 급상승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튀어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역과장치 손상입니다. 부족한 혈류, 높은 압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네프론은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콩팥은 내적 손상을 계속 떠안으며 언젠가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식사를 하고 수분을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마시면 카페인의 혈관 수축 효과가 훨씬 완화됩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는 그 충격이 직격탄처럼 들어옵니다. 박민재 씨도 공복 커피를 끊고 식후 30분 이후로만 마시기 시작하자 불과 2달 만에 수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콩팥은 의외로 섬세하고 또 의외로 빠르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에 따라 10년 뒤 콩팥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커피는 단지 첫 번째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공격자는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국물. 우리가 무심코 떠먹는 그 하얀 국물 한 숟가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면 아마 식탁에서 국그릇을 한 걸음 멀리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국물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짠 거 안 먹어요. 국물이 싱거워서 간도 더 안 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싱겁다는 국물조차 콩팥 입장에서는 이미 나트륨 폭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속 나트륨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짠맛과 다릅니다. 고추장, 된장, 액젓, 멸치육수, 조미료, 여러 층으로 숨어있는 나트륨들이 합쳐지면 WHO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한 끼로 훌쩍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국물은 그 모든 나트륨이 녹아있는 집합체입니다. 겉으로 싱거워 보여도 이미 콩팥엔 무거운 짐이죠. 58세 윤혜성 씨의 사례가 이 문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분은 평생 식탁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분이었습니다.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아침마다 최소 2번은 리필해서 드셨습니다. 국물이 안 들어가면 밥이 그냥 목에 걸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검진에서 콩팥 기능 저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하나씩 여쭤보자. 윤혜성 씨는 저는 짠 걸 안 좋아해요. 그런데 국물은 원래 좀 먹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래 좀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평생 반복됐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국물 속 나트륨이 콩팥을 공격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은 더 끈적하게 변합니다.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네프론은 더 많은 압력과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결국 필터가 손상되고 오래되면 그 필터가 아예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콩팥은 더 큰 압력 속에서 일해야 하죠. 고혈압은 콩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물은 고혈압을 부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같은 국물은 조미료와 액젓, 양념뿐 아니라 육수 자체에도 나트륨이 상당합니다. 즉, 국물이 싱거워 보일수록 사실은 양념 없이도 짠 구조라는 겁니다. 윤혜성 씨는 처음엔 국물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하지만 콩팥 기능 저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조금씩 국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3개월 후 혈압이 내려가고 부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콩팥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국물 안 먹어도 밥이 잘 넘어가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치료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국물 줄이기라는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콩팥은 나트륨에 민감하고 또 변화에 솔직한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국물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 바로 물입니다. 물을 안 마신 채 하루를 시작하면 콩팥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아시면 아마 내일부터는 기상하자마자 물 한 컵부터 찾게 되실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아침,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면 몸이 멀쩡한데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밤사이 우리의 몸은 작은 사막처럼 변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땀, 호흡, 체온 유지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상태로 68시간을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침에는 혈액이 평소보다 훨씬 농축되고 이 농축된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면 네프론에 과부하를 걸어 작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물 대신 커피나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은 더 큰 문제에 노출됩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고 주스는 당분이 높아 오히려 콩팥 부담을 더 크게 만듭니다.
47세 장유정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곧바로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점심 전까지는 아이스커피를 2잔 마시는 생활을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찌르는 듯이 아프고 소변이 탁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진단 결과는 반복되는 결석. 결석은 단순히 통증의 문제를 넘어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장유정 씨가 물을 마시지 않았던 그 아침들, 그때마다 그녀의 콩팥에서는 작은 결석의 씨앗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축된 소변 속에서 칼슘, 인산염, 요산 등이 서로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결석들은 콜록거리듯 잠깐 아프다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네프론을 긁고 상처를 내며 결국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농축된 혈액이 부드러워지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며 콩팥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정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말 그대로 콩팥에게 오늘도 고생 좀 하자, 대신 힘 좀 실어줄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셔도, 주스를 마셔도, 심지어 차가운 음료를 마셔도 나는 오늘 아침에 뭔가 마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원하는 건 그런 음료가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한 물 혹은 무자극의 따뜻한 음료입니다. 장유정 씨는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3주쯤 지나자 소변색이 옅어지고 옆구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석 재발 위험도 줄어들었고 몸 전체가 가볍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콩팥은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국물보다 커피보다 탈수보다도 훨씬 빠르게 콩팥을 상하게 하는 것, 바로 아침의 진통제와 가공식품입니다. 진통제 한 알, 햄 한 줄, 소시지 한 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이 습관들이 네프론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알게 되면 아마 내일부터 아침 식탁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통제와 가공식품, 둘 다 아침에 잠깐 먹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콩팥에게는 그 작은 잠깐이 매우 큰 공격이 됩니다. 59세 최경철 씨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이분은 어깨 통증이 있어 매일 아침 식전에 진통제를 한 알씩 복용했습니다. 진통제가 워낙 익숙한 약이다 보니 위가 조금 불편할 때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통제는 콩팥을 지켜주는 중요한 물질, 즉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물질은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필요한 혈류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진통제가 이 기능을 막아버리면 혈류가 확 줄어들어 네프론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상대적으로 혈류가 더 불안정해져 그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최경철 씨가 매일 공복에 진통제를 먹었다는 건 아침마다 콩팥 혈관이 탁하고 닫히는 일을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몸이 특별히 이상한 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네프론들은 매일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을 챙기기 어렵다고 햄이나 핫도그 같은 가공식품으로 하루를 넘기는 분들, 이 역시 매우 큰 문제입니다. 52세 유명희 씨도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아침 식사 대신 냉장고에서 햄 2줄을 꺼내 먹거나 편의점에서 사온 핫도그로 아침을 때우곤 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히 간단한 아침, 빠른 한 끼처럼 보이지만 콩팥에게는 전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무엇보다 인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식품을 오래 보관하게 하고 색을 예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콩팥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물질입니다. 몸속에서 인산염이 늘어나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콩팥 혈관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또한 인산염은 혈청인 수치를 빠르게 올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을 갑자기 폭증시키죠. 유명희 씨가 즐겨 먹던 햄, 소시지, 핫도그 속에는 이 인산염뿐 아니라 발색제, 나트륨, 기타 첨가물까지 여러 가지 부담 요소가 겹겹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게 아침 때문이었나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공복 진통제, 가공식품 아침. 둘 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콩팥은 절대 대수롭게 넘기지 않습니다. 최경철 씨는 공복 진통제를 끊고 식후로만 복용하기 시작하자 몇 주 뒤부터 소변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희 씨도 가공식품 중심의 아침을 끊고 채소와 자연식 위주의 아침으로 바꾸자 2달 만에 피곤함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사람들은 콩팥을 깨지기 쉬운 유리컵이라고 합니다. 한번 금이 가면 회복이 어렵고 관리를 잘해야 오래 쓸 수 있는 장기죠.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쓰면 작은 금이 생겼더라도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회복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크게 느꼈던 아침 10분 루틴,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언뜻 들으면 그게 뭐 대단한가요?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콩팥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한 잔이 네프론에게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가 됩니다. 사람 몸은 밤사이 땀과 호흡으로 상당한 수분을 잃습니다. 혈액은 진해지고 노폐물은 농축돼 있으며 혈류는 평소보다 느리고 끈적합니다. 바로 이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덩어리진 노폐물이 천천히 씻겨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차가운 물과는 다른 효과죠. 따뜻한 온도는 혈관을 자극해 혈류를 부드럽게 확장시키기 때문에 콩팥이 첫 번째 역과 작업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61세 백승호 씨도 이 루틴을 통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인 단백뇨가 나와 처음에는 약을 복용해야 하나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해보기로 했고 그중 핵심으로 실천한 것이 아침 10분 보리차 루틴이었습니다. 백승호 씨의 아침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상하자마자 40도 내외의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고 10분 동안 몸을 가볍게 풀며 기다렸습니다. 이 루틴을 며칠 반복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소변색이었습니다. 진했던 색이 서서히 옅어지고 오전마다 느끼던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에서는 단백뇨 수치가 이전보다 낮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리차가 특별한 약이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따뜻한 수분이 만들어주는 환경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리차 특유의 구수함과 은은한 이뇨작용이 더해져 밤새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깨우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 조절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체중에 따라 하루 권장량이 다르고 콩팥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약 1.8리터 정도죠. 물 섭취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소변색입니다. 연한 레몬빛에 가까울수록 적절한 수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승호 씨도 처음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더 부담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따뜻하게 과하지 않게입니다. 아침 루틴만 고쳐도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의외로 빠르다는 사실을 이분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첫 음료를 따뜻한 물 또는 보리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새 고생한 콩팥은 부드러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의 저염 자연식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6개월, 9개월, 그리고 1년에 걸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염 자연식.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가장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 한 끼에서 곡물과 가공식품을 빼고 자연식 중심으로 바꾸기만 해도 콩팥은 곧바로 안정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63세 송미라 씨의 사례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송미라 씨는 평소에 크게 아픈 곳은 없었지만 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꾸준히 높아 언젠가 약 처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간단하게 먹는다면서 햄, 김치, 국물 중심의 식사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난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숫자가 이렇게 나쁘지? 이런 의문을 늘 가지고 계셨죠. 저와 상담한 뒤 이분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절대 국물을 먹지 않을 것, 그리고 가공식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연식으로 전환할 것. 그렇게 송미라 씨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짜게 먹던 입맛이 자연식으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국물 없이 밥을 넘기는 게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주쯤 지나자 몸의 신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붓기가 줄고 이전보다 덜 피곤하며 몸이 묵직한 느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 재검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보인 건 단백뇨 감소였습니다. 이전보다 30% 가까이 수치가 떨어졌고 검사지를 보며 본인이 먼저 놀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안 먹고 그냥 아침을 바꿨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나요? 그 뒤로 9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염 식단을 유지하면 콩팥의 부담이 줄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미라 씨도 동일했습니다. 아침의 변화를 꾸준히 지키자 평소에도 잘 오르던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1년, 송미라 씨는 제가 상담을 마치며 드렸던 조언 중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것 하나를 그때 완전히 실감하셨습니다. 바로 피로도의 변화였습니다. 이분은 1년 전만 해도 점심만 지나도 항상 몸이 무겁고 졸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하루가 훨씬 길어진 것 같아요. 오전에도 집중이 잘 되고 오후에도 덜 지칩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염식을 그저 싱겁게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체내 염분 균형을 되찾는 매우 중요한 회복 과정입니다. 아침 한 끼만 바꿔도 이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 6개월, 9개월, 1년 후의 콩팥 상태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송미라 씨의 가장 큰 변화는 몸이 가벼움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건강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침 한 끼가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정말 10년 뒤에 콩팥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침 45분. 이 시간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45분. 이 짧아 보이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시간이 10년 뒤 혹은 20년 뒤의 콩팥 상태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팥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때가 바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혈액은 농축돼 있고 수분은 부족하고 노폐물은 쌓여 있으며 혈압은 변동이 심해지고 몸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네프론이 하루 종일 받을 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아침 45분 루틴에는 필요한 요소만 딱 들어 있습니다. 먼저 기상 직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것은 밤새 눌려있던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깨우고 콩팥이 부담 없이 하루 첫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움직이며 몸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아침 식사는 저염 자연식으로 구성해 네프론이 불필요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 커피와 진통제는 반드시 식후로 미루는 것. 이 한 가지가 콩팥을 지키는 데 있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콩팥이 원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입니다. 따뜻한 수분 공급, 혈류 안정, 나트륨 부담 최소화, 혈압 변동 억제, 역과 장치 보호. 이 모든 것을 아침 45분 동안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틴이 하루하루 쌓이면 6개월 뒤 혈압이 내려가고 9개월 뒤 단백뇨가 줄고 1년 뒤 몸의 피로도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10년 뒤의 두 장면. 하나는 투석실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지에 이른 아침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가르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아침 45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네프론 하나하나에 남는 흔적을 바꾸고 그 흔적이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침 루틴을 무조건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씩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도 콩팥은 금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느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는 습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프론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콩팥은 지금의 나를 위해 일하는 장기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장 눈앞에서 티가 나지 않아도 그 선택은 분명히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따뜻한 보리차로 시작하는 하루, 천천한 움직임과 저염 아침, 그리고 공복 커피와 진통제를 멀리하는 작은 실천. 이 네 가지는 콩팥에게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자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건강 투자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여러분의 아침이 어떤 하루를 만들지 이미 많은 사례들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떤 방향으로 걸을지는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에 달려 있습니다.